지난주에 안 온 사람은 앞에 10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때는 애들 막 시간 재면서까지 했었는데 뭐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 어? 안녕. 지난주 프린트. 그래서 3학년 요 문제 혹시 시간 제거 풀어본 사람? 그래? 2학년이랑 3학년 거랑 시간 어땠어? 비교했는데. 어? 3학년 게 더 짧게 나왔어? 정확도는? 3학년 게 더 잘 나왔어? 똑같아? 그래? 또 시간 제거 푼 사람?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 3학년 거? 비슷했어? 정확도는? 정확도도 비슷했어? 오, 그래? 그러면은 그건 실력이다. 확실히 그건 실력이다. 맞아. 저 두 분은 시간대가 그래도 10분 이내도 있었고 10분 초반대도 있었고, 그죠? 그거는 이제 실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2, 고3을 이렇게 좀 비교해서 풀면은 좀 복잡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닌가? 푼 사람한테만 물어보자. 푼 사람 2명밖에 없어? 예. 2명밖에 없어? 그럼 내가 수업을 못 하잖아. 잠깐만. 야, 고2 지문 읽어오라고 했는데 읽어오긴 했어? 야, 그럼 고3 지문 안 풀어왔겠네? 뒤에 독서 지문? 알았다. 그러면은 급히 또 정정을 하자. 알았다. 그럼 이 3학년 지문, 요 지문 여기 밑에 처음 지난주에 준 프린트에서 15페이지 펴주세요. 알겠죠? 안 푼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문제는 좀 남겨놓자. 그래서 의도를 빨리 캐치하는 거, 그거 연습을 좀 합시다. 우리 문제 의도 캐치하는 거. 문제 의도 캐치하는 거야. 그것도 사실 뭐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 그 유형이 우리가 좀 익숙해지면은 금방금방 보이잖아요. 그쵸? 자, 첫 번째 우리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 단어가 여기에서 보여야 돼요. 여기에서. 어디에 동그라미 칠래? 응? 왜? 여기 왜? 강연이 뭔데? 응? 대화의 형식이잖아. 그치? 그럼 강연은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 강연을 가본 적 있어?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설명하는 말하기예요. 자, 다시. 화법과 작문에서는 우리가 목적을 딱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고 했지. 물론 이제 뭐 치킨 반, 뭐 양념 반, 뭐 프라이드 반처럼 섞여 있을 수는 있어. 그러면 우리가 목적이 두 가지. 설명하는 말하기랑 또 성씨는 같아. 그치. 설명 아니면 설득이란 말이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그냥. 막 세세하게 나누면 더 나뉘어져. 상호작용, 뭐 사회적 친교작용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설명하면 설득이에요. 내 감정 표현하는 건 뭐에 들어가니? 감정 표현하는 거. 설명이지. 일단 설명이지. 그러니까 나를 좀 위로해 주렴이라고 하는 건 또 설득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적성이냐, 그냥 단순하게 정보 전달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인해서 설득은 뭘 하는 거지? 설득의 목적은? 설득이 목적이라면서 아니 설득을 통해서 뭘 하려는 거야? 상대를 납득시키려고. 납득시켜서 하나 더, 조금만 더 가보자. 납득만 하면 끝나? 목표 달성. 목표 달성이 뭔데? 그 목표가 뭔데? 포섭. 그래. 행동 변화. 그래, 포섭된 거지. 그치? 납득된 거니까. 자, 그래서 설명이라고 하는 이 측면 때문에 우리는 설명을 하면은 상대방의 뭐를 우리 목적으로 할까? 설명은. 정보 전달 플러스 정보를 듣는 사람들의 이해도. 그래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게 이 설명하는 말하기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강연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2학년 지문 앞에 보면 발표라고 나왔던 거 기억나? 맨 앞에 봐봐. 2학년 지문 앞에 맨 앞에. 앞에는 발표였고 뒤에는 강연이었잖아. 무슨 차이가 있니? 발표는 누가 하는 거? 학생들이 하는 거. 강연은? 그렇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잘 아시는 분. 그래서 전문가가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강연을 보고 나서. 이거 설명이고 전문가가 나오겠구나. 그럼 전문가가 얘기했니? 밑에서? 문화의 설사입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어떤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한글 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글 대중화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발표 주제, 강연 주제가 여기 나와 있죠. 그치? 강연 주제. 자, 이렇게 제가 앞에 요약을 하는 연습은 시간이 좀 걸리시는 분들 있죠. 지난번에 제가 그 13분 이상, 뭐 14분 이상, 혹은 15분 이상 걸렸는데 막 정확도 떨어지고 이러면은 요약하는 연습을 제가 꾸준히 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연 주제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강연 주제 아니면 두 글자 날려보자. 주제. 오케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주제라는 단어가 안 기억이 안 나면 뭐라고 쓸래? 주제라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나면 뭐라고도 써도 되니? 요지? 요지도 괜찮을 것 같다. 또 뭐 강연의 요지니까 또 주제 말고 영어로 해줘. 타이틀? 뭐 이 정도? 무슨 단어가 기억나도 괜찮아요. 아무튼 요약하는 순간 그게 여러분들의 그 자기 언어로 표현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연습이 얘들아 독해력의 연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북마크가 생기거든. 알겠지? 자, 그리고 나면 한 문장 한 문장, 이 초반부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강연, 문화해설사가 뭐 하는지 평가를 한번 해봐. 알겠죠? 그럼 평가를 한번 해볼까? 자, 어떤 관계일까요? 뭐 하고 있어? 주시경 최연배 선생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지. 이 질문 왜 하니? 주의 집중하는 것 같아 라는 단어는 정형화된 이제 밑에 선택지에서 요구하는 그런 말이고, 우리의 말로 한번 바꿔보자. 무슨 질문하고 있어? 왜 질문하고 있어? 왜 질문하고 있어? 라는 의도, 효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문제 유형이 어디에서 나오니? 35번 문제의 말하기 방식이라는 내용이 여기다가 체크해주세요. 이게 문제 의도, 문제의 유형이에요. 그럼 말하기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문학에서 우리가 차용을 한번 해보자. 말하는 거랑 문학에서랑은 뭐가 비슷한 거니? 문학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닌데 쓰겠지? 안녕. 뭐가 이렇게 아픈 느낌이니? 아니야. 지난주 프린트야. 일단 지난주 프린트. 말하기 방식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우리 문학에서 표현법이랑 비슷해요. 표현법. 그래서 문학의 어떤 표현법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표현법은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정리해주면 좋고, 그리고 표현법만 찾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을 했을 때, 말하기 방식을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자, 선택지마다 우리는 밑줄을 쳐줘야 돼요. 어디? 핵심에다가, 선택지의 핵심에다가 밑줄 2개씩 쳐보자. 왜? 표현법의 밑줄, 효과의 밑줄. 그럼 1번 선택지는 어디가 핵심이야? 일화 제시. 근데 그 일화 제시의 내용은 뭐니? 인물의 특성. 이렇게 우리가 좀 쳐줘야 되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오케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전달을 했는데요. 자신의 경험인지 찾아줘야 돼요. 또 3번은요. 두 인물 간의 차이인데 대조가 나와야 되고요. 4번. 자, 요 단어 한번. 요거는 체크. 요거는 개념어예요. 화제를 전환. 강연을 시작. 뭐 하면서 소감 밝히며까지 체크. 자, 그럼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말을 우리는 갖고 와서 조금만 정리해보자. 준언어적 표현이 뭐야? 포인트 있어? 잠깐만. 어떻게 알았어? 이야, 이제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은 한자는 모르지? 그 준할 준자를 모르지? 네. 근데 때려 맞추게 되지? 네. 이런 게 어휘력이에요. 진짜로.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는 몰라도 된다고 하잖아. 쓸 줄은 몰라도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 분명히 한 글자의 의미는 있을 거란 말이야. 누구한테 배웠는지 참 잘 배웠다. 그래? 자, 그러면 언어적 표현은 뭘까? 그렇죠. 언어적 표현은요, 말과 글이에요. 준 언어는 거기에 준한다
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읽으면 반은 걸쳐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 옛날 문제들 보면은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언어적 표현, 반은 걸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대라는 생각은 하면 안 돼. 그러면 자, 언어적 표현이 아닌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 비언어적. 오케이, 비언어적 표현. 이건 아닐 비자죠. 그럼 비언어적 표현은 뭐니? 언어가 아닌 거. 행동이요. 오케이, 행동이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준언어적 표현은 뭐가 있을까? 응? 억양. 억양. 또, 야, 억양이 뭘 얘기하는 거야? 강세. 강세, 그치, 세기지. 또, 자, 빨리 얘기해봐. 길고 짧고. 아, 길이. 빨리. 속도. 뭐 길이가 속도이기도 하고 세기도 있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시가 될까? 지문에서. 바로. 괄호지 않을까 싶어요. 그치? 야, 여기는 다 글이잖아. 글이잖아. 글인데 이걸 어떻게 찾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듣기 평가해? 옛날엔 듣기 평가했다, 나 때는. 그래서 되게 라떼는. 근데 난 기억이 안 나. 듣기 평가 했는지 안 했지. 자, 아무튼 그럼 행동은 어떻게 제시될까? 이건 글이잖아, 다. 그럼 이것도 괄호. 오케이. 그래서 괄호 판단할 때는 두 개고요. 그 행동이 이제 청중과의 행동일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밑줄 두 개씩 치라고 했잖아. 말하기 방식은 자 1번. 그러면 인물의 특성, 일화 제시 어떤 게 말하기 방식 같아? 오케이. 여기가 아닌데, 이 색깔 아닌데. 자, 자신의 경험, 시간 순서 어떤 게 말하기 방식이야? 응? 시간 순서. 시간 순서라는 전개 방식. 대조, 인물 간의 차이. 야, 대조는 당연히 인물 간의 차이 아니야? 준언어적 표현, 말하기 방식. 소감을 밝혔다, 강연을 시작하고 있다. 이건 뭐야? 소감을 밝혔다, 강연 시작. 뭐 이거는 한 번에 그냥 처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2학년 문제를 잠깐만 보자. 이것도 그냥 굳이 어렵게 문제를 만드는 이유가 어렵게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예전에도 이거 이렇게 밑줄 쳐보라고 했었잖아, 지난 시간에도. 그럼 여기서 말하기 방식은 뭐야? 질문 던지니까 말하기 방식이지. 그치? 그리고 관심을 요청하는 내용 마무리했다. 이건 한 번에 쳐줘도 되는 거고. 그리고 빗대었다, 빗대어서 표현했다. 이거 비유법이잖아. 그리고 발표 순서 안내했다. 그리고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했다. 자, 2학년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 표현, 말하기 방식이 앞쪽에 좀 배치가 많이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 효과예요. 효과, 내용. 자, 그런데 3학년 지문은 그게 다르다. 배치가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 3학년 지문이 뭐 무작정 어렵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그 행동만 정확하게 나오면 풀어낼 수는 있을 거예요. 답은 안 알려줌. 알아서 풀길. 알겠지? 자, 두 번째 내용. 강연 계획이네요. 계획은 그럼 언제 짤 건데? 응? 강연 전에 짜야 되죠. 저도 이제 내일 설명회가 있어갖고 제가 좀 설명회를 해야 되거든요. 중3 지금 현재 부모님 대상으로. 난리 났어, 걔네는 좀. 교육과정 바뀌어갖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수라는 개념이 재수라는 개념이었죠. 재수라는 개념? 아니, 재수라는 개념은 지금 1학년. 걔네들 재수 못하고. 계획이 없나요? 걔네들이 없는 거지. 재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나도 계획을 지금 짜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발표 계획은 항상 우리가 강연 계획은 항상 언제? 전에 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글 쓰기 전에 계획 짜니? 짜? 수행평가 할 때 이렇게 짜? 안 짜? 어느 정도 짜? 그냥 어느 정도 짜? 왜 나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봐, 근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짜지.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짜지.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바로 쓰지, 수행평가 할 때. 그러니까 수행평가 감점 받아갖고 그냥. 자, 이게 개요예요. 알겠죠? 강연 계획은 개요예요. 자, 그러면 이 개요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딱 둘 중에 하나. 1번 1, 2, 3, 4, 5가 여기에 있다, 없다. 오케이? 개요 문제는 있다, 없다. 너무 쉬워, 그러면. 3학년 거잖아. 자, 두 번째 패턴. 있는데 지난주 포스트 있나? 그래, 한번 봐봐. 자, 있는데 뭐가 다르다? 있긴 있는데 뭐가 다르다?
있어. 이 개요는 있을 수 있어. 1, 2, 3, 4, 5가 다 있을 수 있어. 근데 설명이 틀리다. 패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적절하지 않은 거 만들어내는 패턴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개요짜기는 반영되지 않은 걸 물어볼 가능성이 훨씬 커요. 왜? 적절한 거 물어보니까 있는 거 하나 찾아주면 되거든. 그렇죠? 아, 있긴 다 있는데 설명이 틀릴 수도 있겠지. 그럼 진짜 겁나 어려운 거고. 그럼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앞부분을 요약하면서 읽었을 때 그냥 바로 읽힐 거예요. 바로 풀릴 거예요. 있어? 프린트? 없어? 바로 풀릴 거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풀어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설명을 못해. 자, 37번 문제는 아이고 이 문제부터 풀었어야 되는데 라고 나는 생각. 왜?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지문을 안 봐도 풀 수 있는 문제. 아, 진짜 이거 한번 풀어볼까? 얘기 안 할게. 자, 그리고 시간은 잴 거야. 자, 요 문제만 한번 보시죠. 지문 안 읽을 거예요. 근데 풀어보세요. 알겠죠? 시작해봅시다. 응. 이 선생님 되게 웃긴 사람이 있어요. 설명도 안 해주고 풀라고 하니까. 아마 뭐 제대로 이게 몸에 밴 사람은 지금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에? 뭐라고? 저 선생님 미쳤나 지금. 무슨 벌써 답이 나온다고요? 답이 나왔겠지 뭐. 그치? 나왔으니까. 골라졌으니까. 눈으로만 하고 있어. 안 돼. 뭐 눈으로만 하고 있어.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눈으로 하면 안 된다고. 원준아 자고 있었니? 빨리 펜이 움직여야 돼. 이 정도. 오케이. 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학생들 청중평가 문제는 한 문장 한 문장, 두 문장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옆에다가 평가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청중평가 1번 문제. 자, 첫 번째 문장 얘 뭐 하고 있니? 알게 됐어. 알고 있었어. 알게 됐어. 알게 되었어. 처음 한 거지? I see. 이 느낌. 두 번째는 더 알아보고 싶어 라고 하는 plan.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 자, 이걸 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알고 있던 내용 뭔 멍멍이 소리야 하고 여기를 싹 지워주면 되겠죠. 그쵸? 자, 2번. 조선어학회 사전에서 발표를 맡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 좋다, 싫다? 좋다. 긍정평가. 그치? 나 뭐 해야 되는데. 또 최은배 선생님 옥중에서도 한글 연구했다는 발표에 추가해야지. 뭐 할 거니?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추가? 그래, 추가라고 할까? 계획이지, 그치?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이란 말이야. 추가 계획이에요. 추가 계획. 계획이에요. 계획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쵸? 뭐에 추가한대? 여기 추가요. 그래, 발표에. 그치? 알게 된 사실을 넣어야 되겠다. 라는 거. 그럼 청중이 가서 보자. 유용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군. 유용성 뭔데? 쓸모가 있다. 그래서 평가 어떻게 써? 그럼 강연을 통해 알게 된 거 맞아? 알고 있었어? 알게 됐어? 오케이. 그럼 답은 2번 끝. 3, 4, 5 안 봐도 되니? 에이, 설마. 볼 거야? 볼 거야? 볼 거야? 안 볼 거야? 볼 거야? 쫄지 말고 빨리. 야, 자기의 그거 지조대로 얘기해. 지조와 절개는 꺾이면 안 돼. 얘는 안 봐도 돼요. 얘는 안 봐도 돼. 내가 다른 거 발췌독 할 때는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발췌독이 아니야, 얘들아. 확실한 정독이지. 확실한 정독이라서 그래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지워보자. 이거 지워질 거예요. 알겠지? 근데
혹시나 이제 뭐 다른 데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자, 3번은요. 얘는 어떻게 했어? 그럼 어떻게 평가하고 있니? 자, 찾아볼 거야 라고 또 뭐 하고 있어? 추가 계획 세우고 있지. 자기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자, 3번은 직접 언급되지 않고 추론하고 있니? 뭔 소리야? 그럼 추론은 뭘 지울 거야? 추론에서는 뭘 지울 거야? 뭘 지워야 될지는 모를 것 같아. 그치? 뭐 확실히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일단 보면 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평가를 했을 거고. 자, 이제 1과 3이네. 그럼 1과 3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고, 의구심이 어디 있냐? 근데 공통점은 하나씩 있다. 무슨 공통점? 계획. 어떤 내용을 해야지 찾아봐야지. 어떤 내용을 해야지 찾아봐야지. 그럼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지우고 이걸 정답으로 바꿔볼까? 맞는 걸로 바꿔볼까?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보려고 한다. 추가 탐구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2와 3은 추가된 내용에서 추가 정보를 탐색하려고 하고 있고, 추가 정보는 누군데? 3만 추가 정보하고 있지. 그치? 그럼 2는 뭐야? 추가해요 라고 하면 이거 추가인데요? 아니야. 내 발표 계획에 넣는다는 얘기지. 발표 추가하려는 계획인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준다면 지문을 안 봤는데 풀리죠. 지문 안 읽었잖아 우리. 이게 화작의 매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확실하게 알면 이게 뭐 배경 지식이 필요하니? 그치? 그래서 엄매하기 싫은 사람은 이제 화작을 가서 뭐 화장 런 이런다고 하잖아. 화작 런 가서 배우라고. 도망치듯이 가면 절대 안 돼. 그거는 도망치듯이 가는 거는 뭐 절대 안 돼요. 자, 1번. 대표 발문 한번 봅시다. 자, 요게 왜 나왔나 조금 고민은 되긴 해요, 사실. 반대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이 측면이긴 한데, 물론 여러분들 지금 교과 과정에 반대신문식 토론은 아직 남아있긴 해요. 요게 아직은 남아있어서 나오긴 해요. 근데 토론보다 여러분들 토의와 요 차이를 좀 구분을 해야 되거든. 토론과 토의. 우리 TV에서 100분 토의니 100분 토론이니? 그래? 그럼 그 장면 혹시 본 적 있어? 어떻게 앉아 사람들이? 왼쪽 오른쪽에 앉지. 오케이. 사회자 딱 가운데 앉고. 그게 기본 구조예요. 사회자를 중심으로 사회자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죠. 왜? 중재. 중재해야지. 그래서 걔네들 뭐 하니까? 오케이. 싸워. 맞아, 싸워. 그래서 토론은요, 이게 서로 경쟁하는 말하기예요. 경쟁하는 말하기예요.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싸워요. 어떻게 싸워야 돼? 말로. 그럼 말을 어떻게 싸워야 되니? 논리적으로. 그치. 허점을 공격하고 논리적으로. 그죠? 그럼 논리적으로 공격하려는 그 부분을 우리는 논쟁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논리적으로 전쟁하는. 그죠? 그럼 토의는 뭘까? 이 토의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과정에서. 의견을 토하다. 왜? 그 토야. 알겠니? 그럼 의견을 토론할 때, 토의할 때,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구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무슨 의견, 어디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문제가 있어? 그래, 문제. 또는 어떤 우리 과제, 문제. 그럼 의견을 얘기할 때 찬성과 반대가 나올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동의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찬성. 아니, 난 동의 못 하는데, 그때는 반대. 그래서 부분 찬성 동의가 나오긴 해요. 그러나,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베스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하는 게 토의예요. 베스트 방법 찾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번 여름에 이제 과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독해력 상승이거든. 근데 독해력 상승은 글을 정확하게 읽는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읽게 할까? 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독해력 상승이라는 안건을 대해서 제가 이제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수업 시간이 6시 반인데 일단 6시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하려고 해요. 동의하십니까? 예. 방학 동안에만. 라고 승우쌤하고도 얘기는 했어. 그럼 이제 끝나는 시간이 문제인데 그래도 한 12시에 끝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방안은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전 동의 못해요. 법이 동의하거든요. 법이 미안하다. 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만 자, 그렇게 방안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토2를 읽을 때는 여러분 딱 이게 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채택된 거에 무조건 체크해야 돼요. 채택된 거. 그럼 3학년 지문에선 채택하는 척 할 수도 있다. 척할 수도 있다. 야 봐라. 야, 지문이 이렇게 길어. 3학년 지문이. 그래서 만약에 토의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채택되는 내용에 체크를 해주시고 하나 더. 자, 이 토의인 척하는 대화가 나올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대화가 토론은 무조건 토론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토의가 대화로 제시가 될 때는 이건 뭐 토의겠네 라고 거의 상정해놓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토의고 대화예요. 그러면 자, 방안인데 그 안건에 대한 방안이 뭐 하나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그래서 이 대화와 대화의 내용들이 나눠지는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눠지는 느낌들을 정리하셔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토의 나올 때 얘기를 할 거고. 자, 뭐 이거는 토론의 입론이라고 해서 입론은 처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론 부분을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밑에 한번 볼까? 선택지에서 용어 정의했어요.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사례 분류했어요. 확장하고 있어요. 경험 활용 기준의 정책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언급을 했어요.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또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배경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요거 앞에서 우리 첫 번째 얘기했던 첫 번째 문제랑 비슷하지. 말하기 방식 문제예요. 말하기 방식 문제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가서 찾아주는 느낌 그걸로 읽어줘야 되고요. 하나 더.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여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낸다라는 말을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자.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 논의해야 돼요, 우리. 라는 말. 최근에 문제가 이거는 우리 시대에 최근에 이런 시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뭔가 해야 돼요. 라는 말을 3글자로 줄이면. 최근에 우리 시기에 이 시기에 얘기를 해야지 의미가 있어요. 이런 시기에 얘기를 해야 의미가 있어요. 이런 시기에 얘기를 해야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맨날 수능이 그거 반영한다고 해요. 시의성. 이런 시기에 얘기를 해야 의미가 있어요. 오케이? 이 단어가 기억나면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토론할 때는 시의성이 있는 얘기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뭐 제가 내일 이제 설명한다고 하는데 시의성 있는 설명인 거 맞니? 중3 개편되는 중3 설명회. 고등학교는 이미 끝났지. 여러분들 이제 그 과정 그대로 갈 거고. 아무튼. 자, 여기서는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인데 이거는 출처 확인했다. 그리고 뭐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지적을 할 때 어떤 개념이 좀 떠올라야 되냐면 3가지예요. 타당성, 공정성, 오케이, 신뢰성. 여러분들 뭐 자료 퍼올 때 이런 자료들 어떤 뭐 근거 자료들 갖고 와야 돼요. 주장이잖아, 토론은. 찬성 측의 주장, 반대 측의 주장. 그럼 주장은 항상 뇌피셜이 아니라 근거가 필요하다. 그치? 그리고 근거와 주장을 연결해 주는 것이 이유다. 그럼 그 근거는 타공신이 필요하다. 타당성. 그럼 타당하다라는 말은 뭐니? 타당. 그 말 타당하네. 무슨 말이야? 쉽게 얘기해봐. 주장이 맞나? 일리가 있는데 말이 될 듯하네. 공정성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자료 대보세요. 그거 어디서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일배 자료야. 그건 공정하진 않아요. 왜? 커뮤니티 성향. 한쪽으로 치우쳤으니까.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친 자료는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신뢰성은요? 출처. 오케이? 이건 출처와 관련된 거. 그래서 출처가 있는 거 그래야 신뢰성이 있다. 공정성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친 반대쪽 자료로 쓰면 안 돼. 알겠지? 그럼 중립인 자료가 있니? 사실 조금 힘들어. 그건 뭐 현실에서는 좀 힘들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럽니다. 자, 밑에 반대측 입론, 토론의 내용과 나의 자료를 바탕으로. 나의 자료는 뭐였니? 아까 안 읽었지만 여기서 봐봐. 소감문이지? 소감문. 나 이거 보고 이렇게 소감이 들었어요 라고 하는데 그냥 소감문 재밌었다 이렇게 쓰겠어? 여러분들 고3인데 어떻게 소감문 쓸까? 소감문인 척하는 비평문이에요.
비평이란 단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비평은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비평 쓰라고 많이 하잖아. 평가하라고. 비자는 뭐야? 비판적으로. 견주어서. 누구에게 견주어서? 누구에게 비교해서?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단어가 비교 판단하라는 얘기거든. 이제 뭐랑 비교할 건데? 뭐랑 비교할 건데? 네 생각. 알겠지? 그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라고 하는 거는 네 생각과 비교해서 판단해서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잖아. 알겠죠? 그래서 비평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은 좀 뭐 둘 다 깔 수도 있고 찬성과 반대쪽 토론이니까 둘 다 깔 수 있고 아니면 한쪽의 편을 좀 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조직 방법. 이거는 뭐니? 조직 방법. 내용 조직 방법. 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전개 방식이에요. 그래서 독서의 전개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밑줄 쳐볼까? 1문단에 어유야 이거 너무 친절하다. 그치? 그럼 1문단의 핵심은 뭐였어? 논제에 대한 입장을 선택했습니다. 잠깐만. 그럼 비평문은 쓸 건데 한쪽 논제에 대한 입장을 선택했대 안 했대? 했대. 그럼 찬성 측 생각 아니면 반대 측 생각이겠지 라고 문제 안에서도 바로 유추가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이것도 또 시간 순서라는 이 말이 나오네요. 야, 시간 순서 조금만 어려운 말로 바꾸자. 오케이, 통시적. 알겠죠? 길게 본다라는 거예요. 통으로 본다. 시간의 흐름. 자, 수집한 경로 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토론 활동에 대한 평가를 대비의 방식이란 건 뭐예요?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둘 다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지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서 글을 읽으면 될 거예요. 근데 요약하기는 제가 조금 더 독서하면서 계속 연습을 시킬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반영된 교사의 조언으로 이거는 이제 문제 의도를 한번 보자. A를 고쳐 쓴 거래요. 앞부분에서 지문을. 그럼 자, A를 이쪽으로 오는 데 있어서 일단 A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뭐가 발생할 수 있을까? 원래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어떻게 할 거야? 날려버리는 거. 여기서는 삭제가 가능해요. 그쵸? 삭제가. 혹은 이 안에서 이제 이게 고쳐쓰기 한 결과물이잖아. 그럼 이 안에서만 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추가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두 지문을 비교해서 볼 때 여기서는 이거 삭제됐네? 이거는 여기서 추가됐네? 라고 구분할 수 있니? 할 수 있지. 그치? 또 이렇게 오면서 바뀌는 게 있어요. 그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선생님, 삭제가 변화 아닌가요? 추가가 변화 아닌가요? 아니, 어휘의 변화일 수도 있지. 하나 더. 문장 구조의 변화, 순서의 변화. 그치? 그 외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쉬운 말로 변화할 수도 있고, 그치? 없어요. 요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고쳐쓰기는 여러분들이 어디가 포인트를 확실하게 딱 잡고 들어가느냐, 그러면 금방 풀려. 알겠지? 이것도 뭐 1분 컷이야. 자, 근데 하나 더 또 어렵게 나온 게 뭐냐면 그 과정에서 반영된 교사의 조언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뭘 조언했는지 우리는 추론해야 되겠지. 그럼 추론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추가됐는지, 삭제했는지,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선생님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 꼭 집어서 그거 찾아주면 되는 거라고. 안 어렵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가서 학교 신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교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초고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기획연재고요. 1편, 2편, 3편이 이렇게 시리즈물로 나가고요. 2편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자, 1, 2, 3편 이렇게 제시된 거는 뭐가 되냐면 장문 상황을 준 거예요. 어떤 내용을 하는지 우리가 알려준 거예요. 라고 하는 어떤 이 안에서 요게 주제가 되겠죠. 글의 주제, 글의 주제, 글의 주제. 그렇죠? 그래서 글의 주제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여기서 좀 캐치를 하시고, 자, 그럼 초고는 여러분들 이제 문단별로 이제 내용을 좀 요약하면서 툭툭툭툭 정리해주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쓰기 전략이라고 했네. 그러면 얘는 무슨 문제의 유형이랑 똑같냐면 야 말할 때는 말하기 방식 말하기 전략이고 쓸 때는 쓰기 전략이고. 그럼 밑에 다른 학교와 공간구조 비교했대. 이게 하나의 표현 방식. 그치? 장문 표현 방식. 그리고 나타나는 효과 뒤에 뭐? 실태 부각. 요게 포인트. 두 번째는 가정했어요. 그리고 기대 효과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변화해온 과정 얘기했어요. 그리고 공간개성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네 번째는요. 중요성에 대한 질문 반복했어요. 문제 해결 시급성. 시급합니다. 시의성 있다.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고. 또 공간에 따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것도 우리가 무슨 공간이라고 하는 글의 전개 방식이죠. 문제점 나열했어요. 하나 더 개선 방안 제안.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일 수도 있다. 됐니? 화작을 하면 요 정도 한 세 가지 포인트가 제일 어려운 선택지이긴 해요. 이 세 개를 다 찾아줘야 되니까. 엄매 이제 3학년 때 가잖아. 세 가지 포인트는 기본으로 깔고 가. 4개, 5개 찾아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글을 정확하게 읽어라, 글을 어떻게 읽어야 이게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방법, 포인트를 찾는 방법, 그게 공부야 지금. 공부의 방향성이야. 자, 44번 문제는 자료거든요. 이 자료, 우리가 자료를 선별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하는 부분인데 이 자료에 대한 문제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왜 자료가 필요하니? 왜 자료가 필요하니? 앞에서도 잠깐 보자. 내가 글은 안 읽었어요. 우리 글은 안 읽었지만 느껴졌을 거야. 앞에 글은 설명하는 걸까? 설득하는 걸까? 읽은 사람은 얘기하지 말고. 설득하는 거야? 왜? 야, 실태 부각할 거예요. 효과 얘기할 거예요. 필요성 강조할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개선 방안 제안할 거예요. 그럼 상대를 설명해갖고 이해도를 높여야 되겠니? 아니면 결국의 목적은 설득해갖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겠니? 설득을 하겠지. 그치? 그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이 자료는 왜 필요하다고? 근거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앞에서 설득하는 말하기는 항상 글쓰기는 주장일 거고 그 주장에 맞는 근거예요.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뭐라고요? 이유.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선택지예요. 1번부터 5번까지가 선택지가 이유가 돼요. 그럼 뭐에 대한 이유?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와 연결되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가끔 놓치는 게 뭐냐면 이런 자료들 분석을 해야 돼. 혹시 사회문화 한 사람? 사회문화 없니? 학교에서? 3원 했어? 3학년에 있어요. 아, 3학년에 있어. 아, 선택했구나. 3학년에. 사회문화 하시는 분들은 자료 분석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많은 세 문제까지 나오는데 그럼 자료 어떻게 분석할 거냐라고 하는 그 방법보다 훨씬 쉬워요. 그냥 이게 뭐 얘기하고 있는지만 체크해 주면 돼. 그럼 기억은 얘들아 뭐 얘기하고 있어? 뭐 얘기하고 있어? 학생들한테 조사 결과 할 때 뭐가 제일 필요하대? 자, 근데 요 차이와 요 차이는 크다라고 볼 수 있니? 적다라고 볼 수 있니? 그래. 그럼 여기까지도 생각을 넓혀줘야 된다. 알겠죠? 네. 또 전문가 인터뷰라고 했을 때는 얘들아 요것도 청중평가 문제처럼 얘 무슨 얘기하고 얘 전문가니까 아마 이분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줘야 돼요. 문장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어요. 자, 문장 단위로 한번 잘라서 봅시다. 첫 번째는 이렇게 개방감이 높아집니다. 그치? 그리고 뭘 하라고? 벽을 없애라. 그리고 투명한 유리를 이용해라. 라고 하는 이런 자료, 자, 기억과 니은 정도만 지금 읽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무슨 얘기를 하는지 평가를 해주고 가서 한번 볼까? 이것도. 자, 기억을 활용했대. 그리고 니은 어딨냐? 아이고, 이 아저씨는 지금 둘 다 읽어줘야 되겠네. 그럼 자, 기억을 활용하여까지 끊고 학습 이외에 다른 용도의 공간 조성이 필요한 이유로 끊고 자, 뒤에 잠깐만 우리 화면만 보고 계세요. 아직 읽지 말고. 자, 학습 이외에 다른 용도 공간이 필요한 이유로 아까 우리 학생들은 뭘 얘기했어? 휴식 공간 얘기했지. 또 뭐 자유로운 공간 얘기했지. 그럼 학습 공간 말고도 그런 거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높은 비율로 나타났어요 라고 하면 얘는 하나의 근거가 이유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라고 나 지문 안 읽었는데 나는
지문은 근데 읽고 풀어야 돼요. 알겠지? 근데 이게 핵심이니까 그래요. 자, 그럼 그런 자료를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1번은 그렇게 해서 지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디귿도 한번 봅시다. 보고서 자료네요. 보고서 자료구나 보고 끝내는 게 아니야. 1번. 안정감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심리의 특성과 공간 구성이야. 앞에는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고, 두 번째 자료는 두 가지가 나온 거야. 특성은 어떠하고 글에 따른 공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1번은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창, 시각적 연결, 목재 사용하세요. 천연 소재 소품 이용하세요. 청소년기 심리 특징은 어떻대? 여러분들이잖아. 자의식이 높아지니? 아니야? 비슷해? 요새 4살 때 높아지는 것 같던데. 1년 4살? 이제 자기가 생각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고집이 생겨. 아무튼 자, 경계를 형성한 벽을 없애요. 잠깐만 이거는 벽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네. 벽을 없애면 어떻게 된대?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잠깐만, 이 사람이랑 이거 연결 어떻게 되니? 반대되는 느낌 잡았어? 자료 분석 안 하면 이거 그냥 대충 쓰게 된단 말이야. 근데 자료 분석하는데 시간을 들여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극복하세요 이거지.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하세요 라는 정도로 읽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고, 그럼 디귿 1.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조성의 방안으로, 잠깐만, 여기까지. 어떻게 할 건데 이걸 사용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건데? 창을 설치하세요. 또 목재를 사용하세요. 또는 천연 소재 소품을 이용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창가 의자 재질을 목재로 하고 천연 소재를 하세요. 연결되니? 오케이. 자, 근데 하나 우리가 지금 안 본 건 있어요. 하나 포인트는 놓친 건 있어요. 제가 요거는 지문을 안 읽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지만 1문단에 있는지 가서 보는 거야. 또 2문단에 있는지 가서 보긴 해야 돼. 근데 지금 자료의 근거만 지금 평가하자는 얘기예요. 알겠지? 지문 안 읽었으니까. 그럼 3번 디귿 한번 봐봐. 야, 이거 지웠어. 안 볼 거야. 그럼 자신 노출된 것에 대해서 얘들아 부담 있니? 있다고 했지 일단. 저는 없는데요. 의고는 없을 거 아니야. 남고니까. 남고는 그게 어딨어. 지금 나도 그랬어. 나도 남고 출신이야.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이렇게 다 열고 셔츠 다 열고 이러고 있고 선풍기 바르면 선생님 계시던 말. 심지어 나는 선생님들도 다 남자였다. 사립이었거든. 양호 선생님만 여자 선생님이었어. 그랬어. 그러니까 뭐 다들 그냥 프리하게 있었지. 자의식이라는 건 없었어. 그냥 집단이었어, 집단. 자, 아무튼 여기까지. 그러면 자, 어떻게 할 건데? 공간 조성 어떻게 할 건데? 아까 거기서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 했어? 세계 대비. 응? 세계 대비를 하라고 했어? 좀 막아주라는 얘기 안 했어? 좀 형태 이렇게 좀 막아주라는 얘기 안 했어?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아무튼 확인해보자. 그래, 이동식 가구를 해서 공간 분리하라고 막아주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 이것도 근거 괜찮아? 오케이. 자, 이제부터 이제 전문가의 얘기랑 얘랑 좀 헷갈렸단 말이야. 차이가 있었단 말이야. 자, 1번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럼 1번 한번 보자. 시각 확장에 효과를 주는 통창 설치 이후로 시각 연결성 늘어나 안정감에 도움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디귿에서도 얘기했고 전문가도 얘기를 했죠. 끝났네. 답은 5번이겠네. 그럼 자, 그래도 틀린 이유 얘기하자. 벽을 없애 형태적으로 확장된 공간에서 개방감 높이는 방안으로 대비된 소품을 비치하고 이렇게 3문단을 추가하세요 하면 누가 싫어할까? 누가 싫어할까? 보고서. 응? 그렇지. 보고서 자료가 싫어하겠지. 얘는 뭐라고 했으니까. 공간을 분리하세요. 노출되는 거 싫어해요, 얘네들. 그래, 이렇게 근거가 연결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 3문단에 있는지 아닌지도 우리는 6문단에 있는지도 아닌지도 안 봐도 틀리는 문제였죠. 나는 자, 이런 부분. 내가 그래서 지금 이 화작이 3학년 문제는 2학년 문제까지 10문제지만 화작이 11문제로 늘어나도 얘기하죠. 저 같은 경우는 한 9분 컷, 10분 컷까지는 할 수 있다. 8분 컷은 안 돼. 나도 8분 컷은 안 나와봤어. 근데 8분 컷 나와서 하나 틀리느니 9분 컷 나와서 다 맞는 게 낫다. 이거는 얼마나 걸렸어 하느라? 3학년 문제는? 8분 때 나왔어?
근데 왜 틀렸는지는 꼭 알아야 돼. 오케이. 자, 이제 편집부장이 얘기할 거예요. 야, 이제 나 이거 3번 작성할 거야. 근데 1문단은 이렇게 해서 2편의 초고의 핵심 내용과, 이건 읽어야 되겠네. 읽어야 돼. 이건 내용이니까. 3편의 표제 부제 내용이 드러나도록 1문단에 작성을 하자. 근데 표제 부제는 3편의 표제 부제는 어디가 표제 부제야? 메인 타이틀, 밑에 서브 타이틀. 이건 찾을 수 있지? 그럼 그 내용이 여기서 드러날 수 있는지 찾아주시고, 자, 적절하지 않는 거 찾으라는 얘기겠네? 그치? 그래서 표제와 부제와 연결되지 않거나 핵심 내용과 연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내용 읽으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 반응력이 높아질 때 사실 독해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 라는 거. 왜냐면 독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글을 못 읽는 사람은 없죠 지금. 네. 근데 왜 독해력이 안 높아져? 생각을 해야 되거든. 독해할 때 그 해자가 뭐라고요? 이해. 그래서 지문 이해도도 중요하지만 문제 이해도도 더 중요해요. 하나 더, 선택지, 문제 이해도에서 들어갈 때는 선택지에 대한 이해거든. 그럼 선택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빠른 판단, 바른 판단. 빠르고 바른 판단. 그럼 빠르고 바른 판단은 어떻게 해야 돼? 문제 유형이 확실하게 파악이 돼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고요.